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 제1장 쇼펜하우어의 경고 거리의 상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소품과 부록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지만 서로의 가시에 찔려 결국 다시 떨어져야 했다는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 또한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한다라고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편안함이라는 이름 아래 망각하고 있었던 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0년 우정의 파멸. 여기에 한 현실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가족처럼 지내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는 믿음으로 함께 사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편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업관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과 공적인 절차들이 우리가 남이가 라는 한마디에 생략되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고 편하니까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정산과 근태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0년의 우정은 돈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을 남긴 채 법정 싸움이라는 비극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심리적 융합과 무례함의 위험성.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융합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상대와 나를 너무 가깝게 느낀 나머지 상대를 나와 동일시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걸 상대도 느낄 것이라 착각하고 내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와 별개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는 사라집니다. 편하다는 느낌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착각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결국 적당한 거리가 없는 관계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는커녕 서로의 가시에 찔려 깊은 상처만 남긴 채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2장 니체의 경고 친절의 상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의 저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서늘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가장 불친절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짧은 선언은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도리어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합니다. 니체는 익숙함이라는 안개가 상대의 고귀한 인격을 가리고 그를 그저 내 삶의 배경으로 전락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실 사례 밖에서는 천사, 집에서는 폭군,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으로는 더없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천사 같은 이들이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게는 작은 실수에도 관대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는 무례한 말투와 차가운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 우린 편한 사이잖아라는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을 핑계로 뱉어낸 그 말들은 상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흉터를 남기며 관계의 뿌리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심리 분석. 익숙함이 낳은 당연함의 부식.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가장 불친절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익숙함의 함정으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안쪽에서부터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존중받아야 할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고 나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는 소모품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니체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간이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끊임없이 예의를 다하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함이라는 오만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친절이라는 최소한의 예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제3장 대1카 내기의 경고. 존중의 상실.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판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우리는 상대가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무나 쉽게 비판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지적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린 비판은 결국 독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현실 사례. 사랑이라는 이름의 비수. 여기 한 부모와 자녀의 가슴 아픈 사례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집이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필터 없는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편한 사이기에 뱉을 수 있었던 이 날카로운 비판들은 자녀에게 조언이 아닌 공격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자녀는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비판의 부메랑이 결국 가족의 단절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판이 공격으로 변하는 순간 왜 가까운 사이의 조언은 종종 상처가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편한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심리적 무장을 해제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듣는 비판은 타인에게 듣는 비난보다 몇 배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카네기는 비판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조언합니다. 편안함이라는 안식처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전장이 되지 않으려면 비판의 말을 삼키고 그 자리를 인정과 존중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판은 상대를 바꾸지 못하지만 진심 어린 존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